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없고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살아나온 데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무슨 금전 문제를 말하는 게 좋진 않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나진 여러 가지 결과 현상에 대해서 참 얻은 것도 많고 또 생각해 볼 점도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빼면은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나가는 바람 소리냐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래요. 참, 수술을 하게 된 그 결과는 나쁘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정신적으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를 줄기를 갖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배경이나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됐습니다. 참 금전이라는 문제 또 금전을 바라보는 한 생각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은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 내 개인의 일을 반출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생활상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 한번 잘못되다가 보니까 한편 한국에서는 그 수술하기 전입니다. 어느 날 조계종 호법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스님들의 잘못된 것을 다루고 조사하고 하는 곳이라요. 호법부. 그런데 국장인가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전화가 시들어 왔어요. 장모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 영명사 건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영명사 공금을 갖고 스님이 호주로 갔다 이래 가지고 조금 조사할 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은 호법부에 좀 들려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러죠. 그래 했는데, 그 뒤에 일초라고 하는 그 집안의 스님이 내한테도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호주에 가져간 돈을 당장 가져오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맞대응을 하면서 무슨 그런 말 하느냐고, 스님이 뭐냐고, 영명사에서. 나도 야단을 하고, 그 사람도 큰 소리를 치고, 왜 영명사 공금을 갖고 호주를 달아놨냐고. 영명사에 잘 살라고 우리가 마련해 주었는데, 그래 되겠느냐고 말이야. 빨리 가도록 하고, 성질내가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고함 쳤죠. 당신네들이 만들어줘 놓고 내 개인 명의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내가 호주 법당 지을 때 중앙스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갚았는데 좋은 데 썼는데 당신이 무슨 위치에서 그런 잔소리 하냐고 나도 야단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는 나그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친척이 된다는 그것으로서 그 스님이 나서가지고 아주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의 생각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호주에 사니까 자기가 그 절을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설곡이라고 하는 우리 도반을 창건주 승계권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총무원에 올리고 이래 하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 어그러진 게죠. 그러니까 내가 미워가지고 못 견디는 게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이가 그때 봉암사 지냈는데 봉암사의 큰 스님들한테 다니면서 기우 스님이 영명사 공금을 가지고 호두로 달아놨다. 다닐 때마다 그 고우 스님, 무예 스님, 해국 스님,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스님한테는 막 다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예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그 일초라는 스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거 좀 뭐 손을 써야 안 되겠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충 그 배경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동생이 도장 만들어가지고 다 통장을 만들어 준 것을 내가 적법사에 그렇게 썼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모함을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도 기우 같은 스님, 지음다는 스님이 그런 말 듣는 게 아마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 했겠다, 그렇죠. 그리 뭐, 굉장한 내가 공금을 빼내가지고 간 것처럼, 그래 하면서 총문 호법부에 또 진정을 내가지고 기우 스님이 공금을 가지고 달아났다. 아주 말이 많고 이러더라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양쪽에서 호주에서는 구룡사에 저를 넘겨주고 뭐 그걸 빚을 갚은 것처럼 그래야 또 오해를 하고, 영명사에서는 내가 또 공부 가지고 달아났다고 그래 또 악선전을 하고,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될 부분이 좀 있었겠지요. 자기들은 친인척이라고 생각되고 자기 형 땅에다가 그렇게 10년을 공들여서 지었는데 친인척이 그 스님이 있는데 본사에서 나오고 기우 스님도 전혀 관계없는 설곡 스님을 창건주로 하고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처음에 그 할 때는 창건주 승계권 할 때 서류를 다 사인 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그것도 불평을 하더랍니다. 내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소유욕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제사가 다가왔는데 도웅이라고 하는 같이 공부했던 그 스님이 그때는 저게 그 통영 연화사에 지냈는데 며칠 앞당겨 놓고 전화가 왔어요. 스님, 중앙스님 제사 때 한국에 오려고 합니까? 아이고, 가봐야 되지요. 내가 참 신세도 지고 정의로 봐서도 가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오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일조 스님이 호주머니에 칼을 갖고 다니면서 기우 스님 오면은 가만 안 있을 게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러더라고. 아, 그 나는 뭐 표도 끊어놨고, 아이 뭐 맛 대응해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따질만도 하고, 내가 뭐 그런 어디 공식적으로 공고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랬으면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만들어줘 놓고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막.
난 간다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사 때, 첫 제사 때 유명사 왔더라고, 1초도. 와도 뭐 칼은 뭐 말만 그렇지 칼도 안 내 보이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 내가 뭐 그러니까 자기도 뭐 좀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더라고.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도반 설곡스님은 설곡스님대로 그 사람이 뭐 그래 큰 돈을 갖고 공금을 갖고 갖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놓으니까 내가 나오면서 사중에 있는 만큼 쓸 만큼 내가 주고 왔거든요. 그 넘겨주고 3천만 원인가 그래 하고 왔는데도 자기를 적게 주고 온 양으로 내가 다 쓰고 그렇게 호주로 보내고 그런 양으로 또 그래도 오해를 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 돈 때문에 이리저리 얽히기 시작하면은 참 희한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도 힘도 들고 막 그 말도 많고 하니까 이 설곡 스님도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사에서 새로 주지를 내가지고 그로부터는 이제 잘 살고 또 새로 주지로 간 스님이 일초라고 하는 스님하고 동양 사람이라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도 지나고 이래서 유명사가 안정이 돼서 잘 지내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일조 스님이 통도사 주지 스님한테 가서도 따지고 설곡 스님이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창건주 그 승계를 받아주려고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창건주 승계권으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설곡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지금 주지하는 현문 스님이 그때도 주지였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소임인데 말다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도사 일부 스님들도 내하고 친분이 있는 스님들도 그 사람 말만 듣고 내가 뭐 참말로 공금을 가지고 달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때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3자는 나름대로 또 평가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서든지 영명사에 못 살고 자기들이 만들어준 통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디 뭐 함부로 썼다면 그렇지만은 저를 위해서 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부분도 있는데 그이들로서는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운한 아마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소의 해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사겸사로. 그런데 그 일초라고 하는 스님은 문경 대승사에서 그 암자에서 지내면서 벌써 입적을 했어요. 예. 몸이 아프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래 말이 많고 그러더니 그래 일찍 또 가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참 그 돈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가급적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깊이 있게 얽히면은 참 어려워요. 아주 공부 힘이 많으면 몰라도 어중간하게 공부한 힘으로는 그런 이상한 일들에 얽혀지면은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먹는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밥이라고 한 숟가락 먹고 밥맛도 없고 병원 음식 뭐 야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음력 설 무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가 벌써 퇴원해도 되는데 얼마 후에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호주 있다 와가지고 암 수술한 사람은 누가 반깁니까? 자기 식구만도 요새 보살이 귀해가지고 손님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하는데 환자를 누가 반겨하겠어요. 내락해도. 그래가지고 정초라서 한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영명사에서 그 전에 내가 그 세대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보험에 그게 넣어가지고 이 수술비하고 입원비가 800 얼마 나왔는데 350만 원인가 그 정도 지불을 했어요. 아주 많이 이렇게 편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자 몸은 아프고 기운도 없고 한데 어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자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도 제일 참 친분이 깊고 처음 만난 달마사 스님이 와가지고 그래 스님들도 아는 스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주고 가고 그러니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보문심이라고 친분이 있게 지내는 달마사 신도가 있는데 이 보살이 막 자기 아는 사람한테는 막 전부 전화를 다 했대. 도와주라는 식으로 그랬겠죠. 안 그래도 나는 한 3만 불이가 갖고 가가지고 충분히 쓸 거는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호주 있다고 소문 들었는데 파티마에 와서 위암 수술 받았다 하니까 아는 스님들이 많이 와서 봉투를 주고 그래 갔어요. 그런데 달마사 스님이 와가지고 정 갈 데 없으면 우리 절에 와 있던지 이러더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 한 달 다 돼 가니까 그 경주 감산사라고 내가 전에 해제 때 그거 있으면서 그 집 이름도 지어주고 그 행자 글도 좀 가르쳐주고 한 인연이 있어요. 그 애살도 많고 사람이 아주 통도 크고 그런 스님인데 그래 오더니 스님 우리 절에 갑시다. 그 방도 많고 시봉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감산사 가서 이제 얼마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또 비구니 절에 오래 있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자되는 스님이 100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에 야채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라고 하면 줘요. 그 무렵에 나는 나오면서 그 이사가 뭐 설명을 하면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뭐 설명을 쭉 원서를 피놓고 이러더라고. 그래 뭐 세프란 약을 주면서 새로 나온 약인데 뭐 부작용도 좋고 뭐 어쩌고. 그 약을 한 일주일 먹었을 게라. 그런데 일주일 먹고 나니까 걸음을 걸으니까 발바닥이 아파요. 그러니 정월달이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조금 딱딱해서 그런가 나중에 양말을 벗고 보니까 발가락 5개가 홍시처럼 벌겋더라고요. 근데 만져볼 감각도 없고 그래 다른 사람 말이 독이 빠져나온다고 그런데요.
근데 진물을 가지고만 물이 나면서 벌겋고 감각도 전혀 없고 발이 아프고 그래가 이 약이 이렇게 독한가 싶어가지고 그걸 그 먹고 나서 6개월을 항암 치료 받으라 하든가. 그래서 나는 원래 또 양약을 싫어하는데 가급적 자연을 좋아하지. 그 상자 스님이 야채숲이라는 책을 주길래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쓰레기하고 버섯하고 당근하고 왜 5가지 푹 삶아가지고 그런 암을 고친 경우도 많다고 사례를 많이 늘어놨더라고요. 그거 솔깃해요. 이 양약 먹어가지고 이렇게 독해가지고 몸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겋게 발이 아픈데 그래서 하루쯤 생각하다가 약을 안 먹고 야채수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약은 눈밭에 던져버리고 21분인가 뭘 주는 것을 야채수 그 스님 따라주는 걸 먹고 그래 있다가 명신 스님이 그 주지 스님이 우리 강원 동기니까 기후 스님이 저래 비구니 스님 처소에 있어도 되겠느냐고 근절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 주면 안 좋겠냐고 그래 건의해가지고 그래 치우남이라고 하는 암자에 새로 지은 건물에 좋은 방을 하나 배를 해서 거기 가서 13평인가 그러는데 혼자 살기는 아주 좋아요. 화장실에다가 부엌도 있고 참해요.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해산 스님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해산이 왜 왔는지 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